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바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다음 달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린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포츠 분석 최초 기록들이죠. 10연승 이상 기록들만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반드시 2폴 2조합 그리고 3폴 2조합 수익 기반으로 만들어낸 승률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라고 우리 슈티비 여러분들은 이미 다 확인하셨겠지만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 링크 한 개 따로 거기 댓글창에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여기 다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또 조합 포함되어 있는 membership 가입하시면 유튜브 또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하루, 주 또는 월 패키지 단위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이렇게 또 데이터표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침 방송 제가 또 부랴부랴 켜가지고 또 프리뷰를 해드리려고 일단 켰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해외 축구. 제가 최근에 해외 축구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였나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다 어려워서 제가 오늘도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형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디테일하게 봤을 때도 상성상 어려운 경기들 일단 너무 많았어. 그래서 분명히 역배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무도 많이 나올 거다. 형들한테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조합 받아보시고 조합 그대로만 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또 깔끔하게 적중을 해줬습니다. 쓰나미데이에 적중한 것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은 없는데 또 하나가 또 8월 적중률, 또 열흘 중에 8일 적중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8할 적중률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뭐가 됐던 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는 제가 9월, 10월, 11월, 12월 뭐 매달 잘하기도 했고 또 올킬률도 높은 또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해외 축구도 많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정말 축구 라인에서는 꾸준한 성적 그리고 좋은 성적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뭐 스포르팅 역배 그리고 토트넘 역배 이런 것도 상성으로 잡아드리기도 했고, 어쨌든 뭐 분석 들으신 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을 거예요. 다들 또 축하드리고, 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또 NBA도 6배당짜리 또 가져와줬기 때문에 오늘 NBA도 또 연속으로 한번 깔끔하게 5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그리고 피닉스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표면적인 이제 양 팀의 그 수치적인 부분들만 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피닉스가 과연 역배일까? 역배일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건데, 어제 프리토크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겠지만 필라델피아의 그 조엘 엠비드, 어제 제가 엠비드가 그러니까 어제 로토 와이어에 대놓고 그냥 선발로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그 좀 비싼 사이트 거기에서 이 조엘 엠비드가 이제 거기 메디컬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조엘 엠비드 내일 경기 빠질 것 같다. 왜냐면 출전 확률이 뭐 50% 정도가 왔다 갔다 그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필라델피아가 정배가 될 거다.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역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엠비드 빠지면서 역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랑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원래도 제가 뭐 어쨌든 뭐 조합을 하거나 할 때 정배를 좋아하기는 해요. 정배에다가 마인승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제 데이터를 오랫동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역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배당 메리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거의 동배당 때의 역배당이거나 또는 역배가 좀 석연찮게 쥐어졌던 경우에는 오늘 해외 축구 보셨겠지만 역배를 좀 잘 들고 가요. 그러니까 역배를 좀 좋아합니다, 분석할 때도. 그만큼 필라델피아 역배 쪽이 조금 더 땡겨서 이제 전체적인 디테일을 봤을 때 이 양쪽 다 백투백 경기인데
한쪽은 홈 연전 따다다다다 끝에 홈 백투백인 거고, 한쪽은 원정 연전을 한 5연전을 하고 또 원정 백투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최근에 팀 분위기나 그리고 뭐 외곽 터지는 거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피닉스가 100번 낫습니다. 뭐 지금 외곽 구간에서 부커, 뭐 길리스피, 그다음에 그라이슨 앨런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좋은 느낌이고, 어쨌든 피닉스가 3점 성공률이 뭐 40%대를 찍혀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결국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야투 값이 터져주면서 좋은 경기를 했던 적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물론 조엘 엠비드가 직전 경기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엠비드를 떠나서도 최근에 부진했던 맥시가 또 한 번 잘해주기도 했고, 또 딴 거보다도 피닉스의 오늘 마크 윌리엄즈 역시나 또 결장 소식이 지금 뜨게 되면서 5번 구간의 경쟁력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홈빨이 조금 더 적용될 만한 경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필라가 홈 경기를 못하면 또 모를까, 홈 경기를 잘하는 팀이고 양쪽 다 어차피 백투백인데 홈 백투백이냐 원정 백투백이냐 차이입니다. 하나 더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 연전 끝에 홈 백투백이고 원정 5연전 끝에 백투백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피닉스의 체력이, 그러니까 선수들의 컨디션이 정상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얘들의 컨디션이 정상적이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정 백투백 연전 백투백 팀에게 정배당이 쥐어줬다면 저는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제처럼 역배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분위기 삼아서 역배를 한번 봤을 텐데, 오히려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의 아침 역배가 더 좀 매력적이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많이도 안 올랐어요. 지금 뭐 거의 뭐 동배당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지 않을까 해외에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역배 프레임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언더 보겠습니다. 피닉스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보셔도 될 만한 경기죠. 어차피 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저는 이거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엔 시카고 불스 그리고 LA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오늘 백투백입니다. 클리퍼스가 이제 원정 백투백 경기를 오늘 하게 되겠는데, 클리퍼스의 원정 백투백, 그러니까 클리퍼스라는 팀이 원정 경기를 못하는 팀은 아니에요. 보면 원정 경기에서 역배받고 역배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근히 클리퍼스가 원정 경기를 못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가 이제 선수들의 퀄리티가 좀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팀들이랑 맞붙었을 때도 뭐 1번과 5번 구간의 그 어떤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 근데 뭐 문제는 그겁니다. 클리퍼스가 원정 경기에서 백투백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이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팀에게는 이게 이득일 수는 없어요. 아니면 또는 만나는 팀이 굉장히 좀 정적인 팀이거나 그러면 이제 클리퍼스도 밸런스를 살릴 수가 있는데, 오늘 맞붙게 될 사실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냅다 그냥 달려버리는 팀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리퍼스가 오늘 에너지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길이가 뭐 오늘 햄스트링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는 했다라고 합니다. 이따가 한 번 더 결장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조시 기디의 출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좀 시카고 불스 쪽으로 보고 싶고, 불스가 오늘 한 1.5배당 정도를 받았죠. 그래서 홈 경기에서의 어떤 그런 템포, 그리고 어차피 뭐 부셰비치 같은 경우에도 완전 공격 형태의 센터기 때문에 주바츠랑 많이 좀 부딪힐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조시 기디가 역시나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뭐 코비 아이토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시카고 불스의 가장 큰 강점은 외곽이긴 합니다. 직전 경기 브루클린과의 홈 경기에서도 어쨌든 3점을 20개나 꽂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클리퍼스가 따라오기에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시카고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오바, 요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휴스턴과 샌 안토니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또 하나의 또 재밌는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겠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휴스턴이 이기면 마헨이요. 샌안토니오가 프렌하면 역배입니다. 그래서 뭐 어중간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내가 샌안토니오 프렌승을 본다 그러면 역배까지 봐도 되고요. 내가 뭐 휴스턴의 뭐 일반승을 본다 그러면 마인승까지 봐도 되는 뭐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할 겁니다. 휴스턴은 포스트 게임을 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포스트에서 본인들이 잘하는 또는 미들레인지 게임을 할 텐데, 역시나 휴스턴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거는 외곽 성공률이긴 합니다. 뭐 물론 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뭐 공격 템포나 아니면 뭐 홈 경기에서 경기를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 다만 뭐 직전 경기 한 경기 딸깍 잘했다고 해서 휴스턴의 3점이 올라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직전 경기 맞붙었던 뉴올리언즈가 현 시점 외곽 수비 꼴찌 팀이기 때문에 휴스턴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경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휴스턴이야 뭐 최근 한 10경기 동안 3점 성공률이 20%대 뭐 밑돌았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는 그런 팀이라고 봐야겠고요.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외곽에서만큼은 그래도 경쟁력이 분명한 그런 팀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외곽에서 디에런 팍스의 최근에 뭐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좀 아쉬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직전 경기 그 웬반야마가 역시나 33득점에 또 10리바운드. 그러니까 휴스턴의 이번 시즌 강점이잖아요. 그 스티븐 아담스 살려가지고 포스트에서 공격 리바운드 따는 게임, 그게 휴스턴의 강점인데 하필이면 오늘 그 스티븐 아담스는 빠지고 웬반야만 출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휴스턴의 오늘 강점은 과연 무엇일까? 케빈 듀란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이 포스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곽 3점이 좋은 팀도 아니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정배를 받았고 샌안토니오에게 한 번 더 역배를 지어줬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역배 참 잘하는 팀이 또 샌안토니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건 샌안토니오 역배 한번 보고 싶었던 경기. 그래서 역배 그리고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타랑 미네 경기입니다. 오바 찍고 넘길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시즌 미네소타와의 인연이 진짜 악연입니다. 제가 희한하게도 미네를 고르면 무조건 반대가 나와요. 그리고 미네 반대를 가면 미네가 존나 푸근하게 마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미네 경기 프리뷰 해드리면은 그 반대를 그냥 찍고 다들 보실 텐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그 오방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네 경기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좋은 경기가 어차피 많으니까. 자, 그 다음은 덴버랑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의아했던 게 이제 레이커스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배당이 1.5배당 정도를 받았어요, 레이커스가. 근데 핸디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점밖에 안 받았어. 그러니까 왜 이거밖에 안 받았을까? 이거는 덴버가, 그러니까 플랜을 한다면 역배까지 하겠구나. 왜? 레이커스의 그냥 전체적인 득점 볼륨이 죽는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더를 보는 건데, 저는 레이커스가 현 시점에 덴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덴버가 지금 스몰 라인업이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덴버라는 팀을 평가를 해드릴 때 꽤나 매력적이다. 요키치가 없는 중에서도 사실 승률이 60%대를 유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덴버의 스몰 라인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 경쟁력은 자말 머레이와 그리고 선수들의 야투 컨디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캠 존슨부터 그리고 이제 뭐 브라운, 그 다음에 저기 발란슈나스도 빠져있고 요키치도 빠져있다. 높이와 야투의 경쟁력이 모두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덴버라고 한다면, 레이커스가 여러분 생각보다 높이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안드레 에이튼 같은 경우에도 리바운드적인 측면에서는 뭐 다섯 손가락에 들어간 센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마커스 스마트도 리바운드 관리가 안 되는 가드가 아니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크의식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 리바운드 잡는 건 또 귀신같이 또 잡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리바운드 경쟁력 그리고 이제 포스트에서의 어떤 제공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레이커스가 압도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 배당이 왜 이렇게밖에 안 줘줬을까? 그러니까 돈치치라도 예를 들어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돈치치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덴버의 강점인 1번 포지션의 경쟁력도 레이커스가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공권이 압도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리온 패스를 쓰는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스몰 라인업 팀에게는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팀이긴 합니다. 전술적으로는 유일하게 오늘 경기 중에서 전술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레이커스 쪽으로 일단은 보고 싶고요. 레이커스를 본다면은 마인슨까지 보고 싶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덴버가 풀해나면은 역배까지 나올 만한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저는 어차피 레이커스가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앞서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는 레이커스 승 볼게요. 그리고 레이커스 마인승에다가 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오바 좀 헷갈렸어. 솔직히 오바도 좀 보였던 경기여서 레이커스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자,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결장자 정리 좀 됐나? 잠깐만.
아직은 그대로기는 하네요. 아직은.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그리고 토론토 경기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플레이오프를 정도준하고 있고요. 뭐 대단합니다. 홈 경기에서 이 보여주는 화력은 뭐 어마무시해요. 직전 경기 공산 농구하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130 몇 득점을 꽂아 넣어버렸고, 뭐 야투가 그냥 던지면 다 들어간 팀 수준이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 어떤 연전 그리고 장줄 웬만하면은 반대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직전 맞대결에서 한번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고질병이에요. 제공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토론토 입장에서도 직접 맞대결에서, 제가 그때 이거 토론토 역배 한번 잡아드렸던 경기였는데, 물론 그때 홈 경기였던 걸 기억이 나긴 해요. 근데 토론토가 제공권에서 그냥 압도했던 경기였죠. 스카티 반즈가 그냥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다 따버리다 보니까 골스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실점을 하고 이제 그 다음 공격을 했던 그런 경기력들이었고요. 막판에 7점 앞서고 있었나?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막판에 또 따였던, 그게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공격 리바운드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백투백 경기에서 과연 수비 리바운드에 대한 집중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나, 그리고 드레이드먼드 그린의 결장이 생각보다는 좀 크게 와닿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던 이제 야투 값으로만 게임을 끌고 나가야 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 사실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 보면은 뭐 골마업도 굉장히 잘 잡아드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흐름들을, 그리고 공격의 흐름들을 절대 무시한 적은 없긴 한데 오늘은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물론 골스가 이기는 방법, 지는 방법 둘 다 이제 공격력과 수비력 때문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경쟁력 그리고 배당 대비 메리트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토론토 프랜승이 낫지 않나. 2.5니까 이거는 뭐 골스가 이기더라도 2점 차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토론토 프랜승 쪽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 마지막으로는 토론토 역배, 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세크라멘토랑 마이애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기다려왔고요. 뭐 세크 역배 봐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마이애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엊그저께였나? 아니면 3일 전이었나? 그 보통은 골스 원정을 가는 팀들이 백투백으로 어디를 간다 그랬어? 세크 원정을 간다. 그 다음에 또 세크 원정을 떠난 팀들은 보통 백투백으로 그 다음 경기 때 골스 원정을 간다.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요. 이게 뭐 LA 이제 레이커스 가는 애들도, 원정 가는 애들도 그 다음 날에 바로 클리퍼스를 상대를 하지만 그만큼 거리가 가깝습니다. 세크라멘토 구장과 골스 구장이 가까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직전 경기 뭐 골스전 상대로 너무 달렸어. 그러니까 공산 농구와 에너지 레벨이 중요한 팀이 오늘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이 높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 화력 자체가 떨어지는 팀은 결코 아닙니다. 늘상 세크라멘토는 뭐 너무 터무니없는 역배를 많이 받았던 그런 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1.2배 정도 한번 받았을 정도로 뭐 폼이 많이 회복이 좀 됐고, 직전 경기 그 포틀랜드전에서 패배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사보니스를 그러니까 5번에 놓고 쓰느냐, 왜 쓰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보니스가 뛰면 팀이 자꾸 져요. 근데도 사보니스를 자꾸 5번에 쓰는 게 문제다. 근데 오늘은 사보니스를 역시나 벤치로 제외를 했습니다. 뭐 세크라멘토의 전반적인 이제 득점력은 괜찮고요. 특히나 벤치 라인의 식스맨 뭐 말링 몽크도 직전 경기 23득점, 상당히 벤치 볼륨도 좀 좋았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체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 대한 차이가 좀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마이애미의 가장 큰 이번 시즌 문제잖아요. 평균 실점이 120 실점이 나온다. 지금 세크라멘토는 여러분들 내일이 없는 팀이거든요. 얘들은 모든 자원들이 빨리 세크라멘토를 탈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수비 떨어지는 팀들, 수비력 이제 박살난 팀을 만났을 때 세크라멘토도 오늘 같은 날 잡고 한번 달려보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오바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크가 역배를 받았다면 역배에 대한 메리트도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크 역배, 그 다음에 프랜슨, 그리고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레알 마드리드 형들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반등해야 되는 그 팀의 시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날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한 팀을 만났을 때 진짜 좁히는 그런 느낌이 오늘 세크라멘토 경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7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또 어제 또 NBA 깔끔하게 6배당 적중해드렸던 만큼 오늘도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아마 3폴 가져가시면 5배당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3폴까지 노려보실 분들 5배당에 적중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특히나 오늘 해외 축구 또 챔피언스 리그가 많습니다. 역시나 저 뭐 이미 8할 승률을 또 한번 찍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좋은 성과들 또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데이트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숲TV 놀러오시면 또 전체표도 한 번씩 공개해 드리니까 또 숲TV 검색하시고 많이들 생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